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캐나다 통계청에서 제공해주는 통계 데이터를 제 마음대로 해석해보는 통계 이야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캐나다 전 지역이 걸쳐서 인구 증감을 그래피컬하게 보여주는데요. 이 일반적인 내용에서 이민과 관련돼서 제 나름대로 해석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역 선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이 영상에서 제가 공유하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데이터를 바로 보기 전에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Natural Increase, 자연 증가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각 지역에서 신생아 출생 횟수와 노인들의 사망 횟수의 차이로 인한 인구 변화를 말해줍니다. Net International Migration, 즉 국제 이주란 의미로 캐나다와 해외 사이의 거주지가 변경되어서 그렇게 생기는 인구 변화를 말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데이터는 캐나다의 영주권을 위해서 유입되는 그 인구의 수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데이터의 수가 높으면 영주권 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 해당 지역으로 이주를 해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다음은 Net Interprovincial Migration입니다. 캐나다 프로빈스 간 이주라는 뜻으로 캐나다 내 주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구 변화를 말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보통 영주권을 획득한 후에 이동하는 지역인지 떠나는 지역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해당 지역에서 영주권을 받기 힘들어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람의 수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죠. 자, 그럼 각 지역별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타리오는 캐나다 전역의 인구의 약 39%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캐나다 경제의 도시답게 해외에서 유입되는 수가 18,02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자연 증가가 무려 4,000명이 넘어갑니다. 이 정도면 아마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지역에 젊은 인구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간 이동으로 340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340명이 온타리오를 떠난 거죠. 사실 더 들어온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380명이 최종적으로 떠난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인원들은 타주로 영주권을 위해 이동을 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그 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다음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14%가 살고 있는 BC주에서는 역시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3,440명으로 적은 편이 아니지만 인구수에 비하면 생각보다 적은 편입니다. 아마도 높은 물가와 쉽지 않은 이민의 길이 한몫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데이터로는 바로 자연 증가에서 마이너스 1064 그리고 주 이동 인원이 4,878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 지역에는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것이고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 또는 노후를 위해 이동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BC주가 살기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노후를 즐기기 위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마니토바입니다. 캐나다 제일 중간에 위치한 마니토바는 전체 인구의 약 3.6%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현재 인구 대비 거의 캐나다 통틀어 가장 많은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외 인구 유입이 2,734명, 그리고 자연 증가가 588명입니다. 딱 이 데이터만 본다면 마니토바는 많은 젊은 가구가 영주권을 위해 찾는 도시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로 이동하는 인구도 무려 1,856명이나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은 인구가 영주권을 이곳 마니토바에서 취득하고 실질적인 삶은 다른 주에서 살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BC주 바로 옆에 있는 영주권을 타주보다 좀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알려진 알버타입니다. 역시나 영주권을 위해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무려 5,711명이나 됩니다. 인구 대비해서는 마니토바보다는 조금 적지만 유입 인구수만 보면 캐나다에서 온타리오 다음으로 높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의 수도 3,758명이나 되는 걸 보니 젊은 가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 것 같네요.
그러나 이곳도 영주권을 얻고 나면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곳처럼 보입니다. 마니토바보다는 아니지만 1293명이나 다른 주로 이동하였습니다. 아마도 바로 옆에 있는 살기 좋다고 알려진 BC주로 많이 이동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럼 동부 위쪽에 위치한 AIPP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바스코샤입니다. 노바스코샤는 동부 거의 끝자락에 있는 반도죠. 이곳은 자연 증감률이 마이너스 648명입니다. 사람 인구수가 자연스레 줄고 있는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해외에서 유입되는 수가 306으로 플러스이고, 재미있게도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보다 많은 702입니다. 워낙 적은 인원이 살고 있는 곳이라 숫자는 높지 않지만 아마도 이 지역은 영주권을 받고서도 계속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많고, 또 캐나다 국내에서도 영주권을 위해 줄을 옮겨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브런직입니다. 노바스코샤보다도 더 적은 2.1%가 살고 있는 지역인데요. 노바스코샤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938명으로 더 많았습니다. 대신 캐나다 내부에서 이동하는 비율은 노바스코샤보다는 적은 460명이었습니다. AIPP 지역은 모두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가 좀 있는 가족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이민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AIPP 같은 그들만의 이민 정책 파일럿들이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확 줄었습니다. 지역 중에서 이런 모습이 가장 심했던 곳은 퀘벡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 2019년도에 해외에서 유입된 인구가 13,000명이 넘었지만 2020년도에는 96%가 줄어든 5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로 나간 인원도 있었을 테지만 거의 대부분은 캐나다로 오실 분들이 1년을 미룬 경우가 많다고 보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경우는 5월 안에 16세 이상 모든 나이대를 대상으로 파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12세부터 17세 사이의 아이들도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캐나다 전체 현재 백신 1차 접종률이 41%이고, 이런 속도면 아무리 늦어도 8월까지는 60%가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온타리오로 들어오는 백신의 양과 그 백신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들어오는 백신의 수와 비슷하게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가장 많은 연령대인 40대가 현재 접종을 시작하였고, 곧 30대, 20대가 접종을 하기 때문에 백신 1차 접종률의 수가 확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거기다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은 온타리오의 포드 주지사가 스테이 앳 홈 명령을 6월 초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은 확 올라가고 바이러스 확진율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제는 집단 면역률 수치인 70%가 멀리 느껴지진 않습니다. 사실 온타리오도 매년 보통 4만 명이 넘게 해외에서 들어오는 도시인데요. 작년에 18,000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로 인해서 금년도, 내년도에는 이민에 대해 많은 기회가 더 생기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대신 요즘 영주권을 주는 트렌드가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막 들어온 인구들보다는 약 1년 정도 캐나다에 들어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인원들을 대상으로 이민의 방법이 더 많아진 거죠. 이러한 시기에 계속적으로 입국을 미루는 것은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좋은 선택처럼 보이지 않는 요즘입니다. 여하튼 코로나는 이민자에게는 큰 벽인 게 사실이지만 다르게 보면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오늘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